네, 수요일마다 뉴스 하이킥과 함께 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프로파일링 유튜브로 지금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상당히 커다란 정치권 이슈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어제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북한 어민 2명 추방하는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10장이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 당시 2019년에는 통일부가 북송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엔 180도 바뀐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에서 예. 지난번에 이 소위 말해서 사망한 네. 해수부 공무원 예. 이 문제도 국방부의 입장을 바꾸게 발표를 했고 해경의 입장도 과거하고 다르게 발표를 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사도 안 했어요. 아하. 입장부터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이번에도 또 같은 통일부인데 전 정부 통일부의 입장을 이 정부가 또 바꾸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용은 그냥 사진 하나예요. 그런데 16명을 그야말로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북송시킨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국제법상이든 하여튼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북한 어부들의 북송 어부들을 그야말로 귀순을 예.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살인마들을 받아들였다고 또 난리 쳤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같은 통일부인데 다른 분명한 근거도 없이 네. 이 문제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 귀순 의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진정성이라는 문제는 얼떨결에 귀순 의사를 밝히게 된 그런 과정을 참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원래 3명이 15명인가 16명을 죽이고 네. 그다음에 김책공 항구로 가서 1명은 잡히고 2명은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애당초 귀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자기들이 불만에 의해서 15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순수한 기순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치범입니까? 그 체제에 저항하다가 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알죠. 신북풍몰이로 월북 공무원 문제 또 북송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 또 한쪽으로는 검찰총장을 임명치 아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해버리고 네. 중간간부 인사까지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만한 그런 워밍업을 지금 끝내놓은 상태고 또 한쪽으로는 이념 갈라치기로 이 소위 말해서 신북풍을 일으켜서 이 두 가지로 전 정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검찰총장은요 인턴 총장 뽑는 거 아니에요? 인사 다 해놓고 다음 검찰총장이 할 일이 뭐 있어요? 아하. 그냥 일반 검사는 퇴직할 때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거고 네. 그런데 검찰총장 임기 3년 아니에요. 중간에 안 바뀌더라도. 그런데 할 일은 없어요. 인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다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인턴 총장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두 갈래로 네. 문재인 정부가 부정, 부패 이런 것이 없으니 결국은 이 두 갈래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 보복하고 손보겠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북풍도 지금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역풍 맞습니다. 네. 역풍 맞을 어설픈 신북풍이고 보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건 어민 북송 사건 철저하게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자 바로 이제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이제 줄임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던데요. 이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미수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설픈 정치 보복
상황이고 북풍몰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익숙한 패턴이죠. 네.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고발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헛발질을 했거든요. 밈스를 지웠다고 그렇다고 말을 바꾸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예. 그런데 득달같이 검찰에서 착수를 하잖아요. 이것도 한변이라는 단체가 고발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수사 착수를 하고 익숙한 패턴입니다. 아하.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걸로 커버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네. 그렇게 커버가 안 돼요. 음흠. 그래서 이게 화살되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화살되어 돌아오고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변의 고발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을 향한 의혹 제기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리하고 어설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찰 인사를 총장을 이 임명 절차를 한 건 늦춰놓고 이제야 인턴 총장 추진위를 만들고 네. 그럼 그럼 앞으로도 한 2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1달 반, 2달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정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민생은 엉망이고 네. 윤 정권이 초래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상경제 시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 문제, 비선 문제로 국민들이 등을 돌렸어요. 예. 이 지지율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해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네. 어설프게 신북풍몰이하고 검찰총장 임명치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 싹 해버리고 꼭두각시 만들고 인턴 총장 만들고 이거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북풍몰이나 보복수사 사정 정국으로는 도저히 지지율 하락 회복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예. 민생의 민자도 이 정부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임하는 자세가 안 보이고 네. 또 인사로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고 이럴 때는 네. 설령 확실한 사정감이 있거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제에 진력하고 민생에 진력하고 또 잘못된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이걸 지금 끄집어내서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채무덤을 파는 거죠.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안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계속 예측을 하셨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예측이 맞는 것이 결코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것이 그게 결국은 국정 동력 상실, 제대로 된 경제 회복 못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 회복 못하고 국민들께서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두 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는 그 두 가지 걱정과 또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이 두 가지가 교차했어요. 예. 그런데 집권하고 첫 선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요된 지지를 한 거예요. 강요된 지지. 그렇습니다. 예.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출범하자 하는 거 보니까 걱정되고 네.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하는데 그런데 첫 선거 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첫 선거에서 네. 고배를 마시게 하면은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강요된 지지였다고 봐요. 아하. 그런데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2단계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민생에 총력을 다하고 네. 겸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은 투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강요된 지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20대하고 40대, 50대예요. 아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탈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잖아요. 네. TK에서도 이탈이 안방도 뚫리고 20대, 40대, 50대도 뚫리니까 네. 이게
쌍끌이 하락이에요. 근데 안방이 벌써 뚫린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하.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집권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이렇게 안방이 뚫리고 또 20대 남성도 뚫리고 40대 50대는 뭐 70% 가까이 반기를 들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곧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아하. 근데 대통령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야당이고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 이 추세가 너무 가파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하기를 한쪽에서 또 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방선거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표를 주면서 야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였고 지금은 지지율에서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야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소위 말하는 양가 감정이란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8.15 특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거명되고 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사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줄곧 반대를 해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경우하고는 다르게 예. 사면에 몇 가지 고려 기준이 있는데 네. 형기를 얼마만큼 채웠느냐 뭐 등등등이 있고 하나가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런데요. 네. 지난번에 형집행정지를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다는 걸로. 예. 그런데 이틀 만에 대구로 가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석 달 받고 나온 거거든요. 석 달 후에 다시 수감이 되느냐. 그 한 달 전에 8.15가 있어요. 네. 그래서 8.15 99% 사면이에요. 아하. 그런데 8.15 때 사면하면 되지. 이틀 만에 집에 갈 것을 아프다고 그렇게 풀어주면 네. 그게 사면 가불이죠. 아하. 그런데 예. 그래서 다시 수감될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8.15 사면합니다. 8.15 사면하면 되는데 2달 땡겨서 사실상 사면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예.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이 벌금을 반을 납부를 했어요. 네. 절반을요? 추징금을 다 냈어요. 아하. 네. 추징금은 재산을 은닉해도 전두환 특별법에서 뭐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네네. 추징할 수 있게 은닉재산 추징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이 있잖아요. 예. 추징금 꼼짝없이 내야 돼요. 네. 벌금은 사면 받으면은 안 내도 돼요. 음흠. 그런데 반만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사면을 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건데 미리. 8.15 때 사면하면은 예. 80억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작년에는 50억을 냈고 올해는 벌금 80억을 지금 안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사면은 가불해주고 하하. 8.15 때 100% 사면할 거고. 예. 그래서 이걸로 또 더 국민 감정이 저는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사면 자체도 반대이시지만 이미 뭐 미리 계획된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조금 계산된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무언가 이거는 네.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작년에 50억 벌금 내고 80억을 남겨둔 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끄러운 그런 광경이죠. 네. 사면을 염두에 둔 그러한 그 벌금의 절반 나쁘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 과연 그 예측대로 사면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대한민국의 향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최재성 소장님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